요즘 이런 생각 드시죠? 집값이 오르면 올라서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가격 뉴스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만 2,800억 원 규모로 보고 다주택 임대업자와 분양업체까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집 많은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진짜 무서운 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늦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가 왜 강남 몇 채 가진 사람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지, 왜 우리 노후 자산하고 직접 연결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가 요즘 부동산 뉴스가 괜히 겁난다 싶으시면 댓글에 불안하다 한마디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남의 일처럼 안 들리는 이유. 여러분, 부동산 뉴스는 참 이상합니다. 남의 동네 이야기 같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내 통장 얘기로 들어옵니다. 강남이 어떻다, 반포가 어떻다, 한강 벨트가 흔들린다. 겉으로 보면 부자들끼리 사고팔고 하다가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자식 결혼시킬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버티는 유일한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가 나오면 젊은 사람들처럼 오르네 내리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바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떨어지면 내 노후는 어떡하지? 이거 더 오르면 세금은 어떡하지? 애들한테 물려주려면 또 얼마나 복잡해지지? 전세 놓은 건 괜찮나? 대출 있는 건 버틸 수 있나? 남들은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숫자 뒤에 붙은 인생을 봅니다. 이번 뉴스도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3월 30일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분양업체 등 1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혐의 규모만 약 2,800억 원입니다. 대상이 가진 아파트도 총 3,231채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바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아, 이거 뭔가 크게 터진 거 아니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뉴스만 나오면 더 겁이 날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부동산 규제 바뀔 때마다 그랬습니다. 위에서는 제도 바뀌고 규칙 바뀌고 말이 바뀌는데 결국 가장 늦게 알고 가장 조심스럽게 움직인 사람들만 마음고생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뉴스 틀면 금리 이야기 나옵니다. 점심 지나면 세금 이야기 나옵니다. 저녁엔 어디가 폭락했다, 어디는 신고가다. 말이 전부 다릅니다. 이러니 사람 마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더 그렇죠.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잘못 판단하면 다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에도 밤잠이 달아납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살아보니 무서운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버틴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나? 그때 샀어야 했나? 괜히 버텼나? 괜히 겁먹었나?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이 버틴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안 움직인 것도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금리는 바뀌죠. 세금제도 바뀌죠. 대출 규제 바뀌죠. 정책 기조 바뀌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뛰지 않은 건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집을 지킨 것도 이해됩니다. 빚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은 것도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남들 따라 급하게 사지 않은 것도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커서 그런 겁니다. 특히 5070대는 자기 돈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생각합니다. 자식 생각합니다. 손주 생각합니다. 혹시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왜 아직도 그렇게 조심하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더욱 숫자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조사는 단순히 집이 많은 사람을 잡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은 생기면서 시장 질서는 무너뜨린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세금을 다른 데 돌려 이자 소득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허위 광고를 통해 임대 후 고가 분양을 유도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집값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결국 신뢰로 움직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 가격이 진짜 가격인가? 저 거래가 정상 거래인가? 이 시장은 규칙이 살아있는 시장인가? 이걸 믿어야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빼먹고 혜택은 챙기고 임대와 분양 과정까지 왜곡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장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끊깁니다. 거래가 끊기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가 무너집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누구는 던지고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구경만 합니다. 바로 그때 평범한 사람은 판단이 제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몇 억 떨어졌냐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무슨 가격도 못 믿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붕괴 확정이라고 보면 왜 위험한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걸 바로 이제 다 끝났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한국부동산원 3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6% 올랐습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약세가 5주째 이어졌습니다. 즉 서울 전체는 오르는데 일부 핵심 지역은 조정받는 혼합 장세입니다. 더 극적인 건 반포입니다. 한쪽에서는 급매가 쌓인다, 거래가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반포자의 194.5기일 베레티가 2월 10일 7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설명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질 곳은 약해지고 버틸 곳은 버티고 현금 많은 수요가 붙는 곳은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목처럼 연쇄 붕괴만 믿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강남은 영원하다만 믿고 버티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확신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준의 시대입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건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공포에 휩쓸리는 것. 둘째, 남의 자신감에 휩쓸리는 것.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던져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곧 폭락 온다. 곧 다시 뛴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 중에 내 생활비 책임져 줄 사람 없습니다. 내 병원비 내줄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 문제 대신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결국 책임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무섭다고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든 거래가 줄든 신고가가 나오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뉴스가 내 삶을 끌고 다닙니다. 기준이 있으면 뉴스는 참고자료화 됩니다. 이번 뉴스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교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 탈세 적발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왜 하필 지금
왜 이런 사업자들을 단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가격 상승률이 높고 상징성이 큰 지역이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는 건 당국도 시장 왜곡과 조세, 경평 문제를 동시에 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 말은 다시 이렇게 번역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히 좋은 입지니까 오른다로만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입지는 중요하죠. 하지만 입지 위에 얹혀있던 과도한 기대, 세제 왜곡, 편법 자금, 과장 광고가 털리기 시작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훨씬 더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평범한 사람에게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같이 오른다, 다 같이 버틴다 같은 시대가 아니라 진짜 살 집과 그냥 기대만 붙은 집이 갈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해결 파트, 행동 1. 지금 당장 내 자산 한 장표부터 만드세요. 집, 전세보증금, 예금, 대출, 카드론, 보험, 월 고정지출을 A4 한 장에 적어보세요. 막연한 불안은 숫자를 모를 때 커집니다. 반대로 숫자가 보이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위험한가? 아니면 뉴스 때문에 흔들리는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동 2. 이번 주 안에 대출세금 일정만 점검하세요. 대출금리 변동일, 만기일, 보유 세종부세 관련 일정, 전세 재계약 시점을 확인하세요. 시장 폭락 예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현금 흐름 점검입니다. 기대 효과는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을 피하고 급매나 무리한 의사결정을 막는 것입니다. 행동 3. 내일부터는 추격, 매수 공포, 매도 금지 원칙을 세우세요. 뉴스 제목만 보고 사거나 팔지 마세요. 최소한 2주 정도 같은 방향의 데이터와 거래 흐름을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이대 효과는 감정 매매를 줄이고 노후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규칙이 흔들려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자산을 지켜오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겁먹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기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댓글 유도 문장.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서 가장 불안한 점이 무엇인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유도 문장. 이런 복잡한 경제 뉴스, 우리 생활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영상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예고 문장. 다음 영상에서는 집값보다 먼저 무너지는 신호 5가지를 더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